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고받았는데요. 토론회 주요 장면을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후보들은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고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는 그 입장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가 또 단일화 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험지 출마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한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존재하느냐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천 후보와 김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외압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네,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외국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황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 저 혼자 내려가서 제 생명을 걸면서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 저는 헌신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TV토론회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뭐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윤핵관 장인께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비난보다 무서운 게 바로 냉소와 무관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영복 존경한다고? 안철수는 문재인과 동료인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망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고요. 선생님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십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황교안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7분 동안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주의를 맑게 만드는 분, 이렇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은 야당 시절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예의상 계시냐? 그런 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냐? 전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단일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우리 작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자격 없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윤석열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손가락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건 왜곡입니다. 이제 원문을 이렇게 들여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는데 그 좌파 매체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좌파 매체의 선동에 이렇게 휩쓸리면 어떻게 당대표를 하실지 저는 정말로 걱정이 큽니다. 유권자들께서 정확하게 다 아시고 볼 거니까 변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낡은 정치 바꾸겠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쓰신 책도 직접 사정을 해주시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안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번 의혹을 권력형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황교안 후보와는 극한 감정전을 벌였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책임당원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이기고 싶습니다. 안 후보의 정치 동료들이 떠나간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당대표가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나경원 전 의원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병 주고 약 주는 게 김 후보식 연대냐고 꼬집었습니다.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뒤로 감추고 이런 게 김기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연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이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진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 퇴진을 약속하며 비운계 표심을 자극했고 권력자와 가깝더라도 국민들께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은 과감하게 퇴진을 시켜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우리 보수를 지켜왔던 이런 대통령들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차 TV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오늘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불꽃 대결을 이어갑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저희가 대통령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개혁의 동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됩니다. 중도나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충분하게 해명 다 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민주당 정권이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5,000평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봐도...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토지의 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지고 총선 승리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서로 싸우더라도 좀 수준 있게 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유. 자, 후보들의 오늘 좌석 배치와 토론 순서는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을. 네, 먼저 우리 김기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95% 할인해서 매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약속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도 법무장관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당대표가 하셨던 분이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흑색선전 네거티브만 하고 가짜뉴스에 올라타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경선 과정을 이제 보죠. 김기현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스스로 힘으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김장연대를 말했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거의 확보를 못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특히나 최근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면서 급격하게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좀 악재들로 인지도를 쌓으셨어요. 예를 들면 남진 김연경 씨의 꽃을 든 남자 사태라든지. 좀 전에 악재를 가지고 인지도 올리셨다 그러는데 인지도가 아니고 지금 지지도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47%가 된다는 그런 지지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 다 합쳐도 김기현이가 안 될 만큼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의 실력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청문 토론 7분 지났거든요. 당연히 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생명 제가 걸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안 나가시도록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당 만들어서 3기 미래 가장 최대로 큰 정당, 2016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은 정말 압축 성장을 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고 간신배인 것이지.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줏대 없이 기대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이 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꿋꿋이 한 길 제 길을 갑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3위로 밀려나시더라도 철수할 의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 없다라고 제가 믿도록 하고요. 안 후보님은 2012년 7월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구매자 1,000명에게 신용복의 서화가 담긴 그런 부채를 증정하셨죠.
그때도 신영복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예의상 계시냐? 그런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것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준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예, 몰랐습니다. 신영복 씨 작품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저자로 저도 책을 만만히 내봤습니다만은 그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70만 권 같습니다. 팔아보십시오. 70만 권 같습니다. 팔아보십시오. 둘째 질문하겠습니다. 주간조선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장 비호감인 정치인이 누구냐 물었더니 1등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니 뭐 핑계 없는 무도 없다고 뭐 선거 졌으면 진 것이지 그게 이런저런 사회에서 진 것인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선거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 말씀인데요. 아니 제가 질문 시간 아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거의 확보를 못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질문드리지 이기겠지 않았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권선거를 이기려면 민생 문제를 잘 우리가 수도권선을 이기려면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당에서 아니에요? 명령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원래 그렇게 결기가 많으신 분이 아닌데 안철수 후보마저도 결기 있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뭐 약한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저만큼 이렇게 정치권에 와가지고 모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님 약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혹여 뭐 일부 여론조사 아니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한테 조금 뒤져가지고 3위로 좀 내려앉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이고, ARS 그거 누가 믿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ARS보다는 오히려 면접원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김기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그 지역구에서라도 김기현 대표님이 당개혁에 대해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해